세대가 한자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읽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근데 읽을 수 있는 분이 몇 분 계시지 않을까요? 뭔신? 혁신. 예. 친절하게 한글로도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요한 킴벌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갖다가 혁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혁신을 갖다가 제가 여러 번 이제 찾아보고 연구해 봤는데 이 혁자가 가죽이란 뜻의 혁자입니다. 가죽에. 그럼 피혁할 때 이제 피도 혁이고, 피도 가죽이고, 혁도 가죽입니다. 가죽을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뭐 없는 걸 만든다는 게 아니고 때 빼고 광내는 거 아닙니까? 때 빼고 광내는 게 혁신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혁신에 대한 거는 엄청나게 뭔가를 갖다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저희가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워크도 혁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혁신이란 말보다는 이 단어가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뭔화? 예, 진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 킴벌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서 방향에 대한 부분을 갖다 조금씩 바꿀 수는 있었지만은 이걸 멈추진 않았습니다. 물론 뒤로 갈 때도 있죠. 뒤로 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뒤로 간 거지만 중요한 거는 멈추지 않고 방향성을 가지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차 출퇴근제 1994년부터 했습니다. 지금 몇 년 된 건가요? 17년? 아닌데? 계산이 23년 됐다. 22년. 예, 계산. 그래서 22년 된 시차 출퇴근제입니다. 그만큼 노하우도 있고요. 다양한 데이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차 출퇴근제가 좋은지, 어떤 업무가 맞는지에 대한 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합니다. 앞으로 어떤 뭐 제도가 나오더라도 혁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갖고 나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킴벌리에서 하는 그 스마트 워크도 저는 진화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올해도 3.0이라고 스마트워크 3.0이라고 저희는 얘기하고 또 리노베이션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가만히 좀 냅두지 왜 맨날 바꿀까? 그래서 좀 불편하긴 한데 분명히 방향성은 늘 한 방향이거든요. 뭐 또 뭐가 바뀌었네? 좋네. 바꾸고 나면 좋은 건 알아요. 근데 당분간 이 페인트 냄새라든지 이런 본드 냄새가 나가지고 다 다른 층 가서 근무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좀 불편하긴 하지만 요한 킴벌리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워크 일련의 모든 활동들, CSR, CSV 여러 활동들은 진화를 하고 있다고 봐도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 2000년, 2012년 이때 요한 킴벌리에서 전 사원들에게 한 게 있습니다. 2010년대에는 국민 PC를 갖다가 다 나눠줬습니다. 2010년에는 스마트폰을 다 나눠줬습니다. 갤럭시 원하면 갤럭시 줬고요. 아이폰 원하면 아이폰 줬고요. 다 줬습니다. 2012년에는 또 태블릿 PC 데이터 껴가지고 LTE로 해가지고 1년간 데이터 요금 다 내줬습니다. 이 일련의 흐름은 뭘 의미하냐면은 직원에게 기본적으로 디바이스에 대한 이해도를 갖다가 높일 수 있는 기본 어떤 배경을 마련해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쓰든 스마트폰을 쓰든 내가 썼던 거고 내가 만졌던 거거든요. 불편함이 없죠. 그냥 편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태블릿 PC 집에 하나씩 있거나 뭐 아기가 오락을 이용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저희는 이런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외경 좀 이렇게 좀 두려움은 없습니다.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스마트워크 추진 배경을 되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이건 읽어보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예전에 1970년대, 80년대의 업무 환경과 지금은 과학의 발달,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일하는 환경 구조는 칸막이의 전화, 그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과연 정답이냐? 정답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의 생각과 비즈니스가 발전하고 온라인도 계속 변하고 있는데 왜 우리 근무 환경 자체는 그대로일까? 이거에 대해서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자, 그럼 앞으로 정말 필요한 건 뭐냐? 협업도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뒤집어 엎는 게 아니고 단계를 밟아갔습니다. 뭐부터 정말 필요할까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새로운 조직 문화 행복한 일터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 쉽게 얘기하면 일하기 편하면 좋고 그 다음에 내가 다니는 동안 회사가 계속 발전할 수 있으면 좋고 이 두 개가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의심을 안 갖습니다. 분명히 회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걸 거야. 회사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걸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더라도 우리는 믿고 따라갑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쟤네 뭔가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한 킴벌리에서 가지고 있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유연한 시간, 플렉서블 타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플렉서블 스페이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 워크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플렉서블 리소스까지 사람에 대한 부분도 좀 유연하게 가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 그 다음에 2010년대. 그래서 그 1990년대 저희가 그 다른 회사에 비해서 상당히 먼저 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생산직 4주 2교대 근무 같은 경우도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저희가 계속 이제 학습을 통해 가지고 더 나은 방향에 대해서 연구는 하고 있지만 이걸 뒤로 물러서거나 멈추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일과 삶의 조화의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걸 영어로 하면 워크라이프 밸런스 이게 입에 붙었습니다. 근데 일과 삶의 조화입니다. 워크라이프 하모니입니다. 네. 하모니와 밸런스는 의미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밸런스란 얘기는 시소의 균형을 맞추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업무와 가정의 생활이 균형을 맞춰달라는 얘기인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긴급한 프로젝트가 걸렸어. 그날 집에 가고 왜 밸런스 맞춰야 된다고 이런 말 못합니다. 당연히 회사 일이 먼저가 돼야죠. 반대로 엄마가 아파. 아기가 아파. 내가 회사 왜 다니는데 우리 아기를 위해서 다니고 우리 엄마를 위해서 다니는데 회사는 일단 접어야죠. 내 삶을 위해서 다니는 거라 보면은 삶에 대한 부분을 더 가져가야죠. 조화롭게 움직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썼던 워크라이프 밸런스란 말을 갖다가 충분히 말이 되지만 유한 킴벌리에서는 워크라이프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가정이 양보를 하고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가 양보하고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지 언제든지 밸런스를 맞춘다? 그건 안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배려를 하고 나도 업무가 있으면 당연히 늦게 남아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한 킴벌리는 그 부분을 갖다가 2000년대부터 일과 삶의 조화에 대한 부분을 해서 가족 친화에 대한 환경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도 많이 만들었고요. 스마트 워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1년 9월부터 유한 킴벌리의 그 본사 전층을 스마트 워크 환경으로 바꾼 겁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7시에 출근한 사람은 4시 퇴근하고 10시 출근한 사람은 저녁 7시 퇴근합니다. 그리고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점심시간. 자,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유한 킴벌리가 좋다 별게 다 좋네. 점심시간 2시간? 그게 아니고 배고픈 사람은 11시 반 가서 먹고 나 좀 아침 든든하게 먹고 와서 안 먹어도 돼. 그럼 12시 반에 갔다 1시 반에 오고 점심 먹으러 나갈 때 뭐 급구 가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갈 사람 가고 뭐 늦게 갈 사람 늦게 가고 왜 점심 먹으러 안 가요? 좀 늦게 먹으랍니다. 그런가 보다. 그럼 12시 반. 저는 오늘 12시 반에 점심 먹었습니다. 그 한 동료가 자기 영어 수업 갔다 오고 나서 같이 밥 먹자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12시 반에 가서 밥 먹고 그 친구는 들어가고 저는 일로 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회사에서 저렇게 해놓고 나니까 다 11시 반에 가요. 아침을 안 먹는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이 11시 반, 1시 반에 대한 부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저희 문화에 녹아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렇게 시차 출퇴근제가 1시간 단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30분 단위입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이 틀을 깬 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도 9시 반부터 6시 반입니다. 상당히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30분 늦게 출근하는 게
그 전철도 되게 편하게 탈 수 있고요. 그리고 칼퇴근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6시 반이면 슬슬 움직입니다. 저는 그때 움직이면 칼퇴근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렇다면 아예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는 없을까요? 이거 KBS 뉴스였구나. 뭐 똑같이. 출근길에 나선 시간은 8시 20분. 출근 시간이 정점을 지나서 전동차량이 한산합니다. 앉아서 갈 수도 있어 힘들더라도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고 책을 읽기도 합니다. 늦게 출근하고 그만큼 덜 일하는 시차 출근제 덕분에 생긴 여유입니다. 하루에 사용한 에너지가 그러니까 출근하는 게 다 썼다고 하면은 30분 늦은 다음에는 제가 좀 더 여유롭게 출근하면서 책도 보고 여기서 잘렸습니다. 책도 보고 그 다음에 오락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뭐 오락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9시 반, 6시 반입니다. 처음에 이걸 시작한 계기도 참 착합니다. 제 아기들이 이제 초등학교 딱 이제 다니고 있는데 엄마가 먼저 출근하고 제가 좀 늦게 출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애들이 그냥 자기네끼리 가는 게 좀 안쓰러워서 회사에다가 나 30분 늦게 갈게요 해놓고 애들하고 같이 손잡고 학교 문 앞까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출근하니까 좋더라고요. 애들 이제 그 출근길 동안에 이제 아빠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철학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좋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좋았거든요. 애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손이 필요가 없어요. 지네가 다 알아서 하고 저를 더 부담스러워할 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부터는 그러면 다시 돌릴까? 봤더니만 9시 반에 출근하는 게 벌써 제 몸에 뱉고 좋은 걸 알겠어요. 일단 지옥철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계속 고수하고 다른 걸 하자 해서 동네 근처에 수영장 끊어서 수영을 갔다 하면서 이제 제 시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의 질은 충분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회사 와서 일하는 것도 편하게 아주 편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요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하나의 장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변경 전에 이렇게 했다고 되지만은 여기 보시면 변동 자석제 80% 돼 있습니다. 직원이 전에는 자리가 100개였고 100명이 있었다 치면은 그 중에서 80%만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20%는 일부러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어도 뭐 출장 가거나 아니면 뭐 어디 가거나 미팅 가거나 그러다 보면은 그 자리도 충분히 남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필요 없었고 그 다음에 뭐 그 나머지 20%의 공간을 뭘로 만들었냐? 공용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회사마다 회의실이 늘 부족하잖아요. 회의실 그 다음에 뭐 차 마시는 공간 이런 걸로 만드니까 저희도 좋더라고요. 회의실 많아서 좋고 그 차 마시는 공간도 넓어서 좋고 그래서 저희도 행복했습니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그 다음에 쫙 넓힌 다음부터 휴지통도 없애고요. 복사기 프린터기는 중간에 딱 하나만 냅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력하러 가기 싫으니까 가능하면 다 화면으로 보고 PDF로 만들어가지고 저장을 해버리기 시작해요. 종이가 발생이 안 되고 정말 필요한 거는 한두 개 보지 안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오피스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저희는 너무 당연해가지고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유한킴벌리에 근무하시는 사무직 분들은 100% 다 노트북입니다. 그게 지금 시작된 게 아니고 예전에 스마트워크 하기 전부터 노트북이었어요. 일부 몇 명만 이제 데스크탑이었는데 그것마저도 다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노트북 쓰기 시작한 건 3년, 4년 아마 스마트워크 이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하면은 집에 가서 할래 싸가지고 집에 갑니다. 근데 몇 번 해보면 알아요. 집에 가서 안 한다는 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고 갑니다. 그게 편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가서 애 봐야 돼. 그럼 어떻게 해? 가야죠. 가서 애 보면서 애 재워놓고 그 시간에 하고. 그러니까 융통성에 대한 부분은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남아서 할 것이냐 가서 할 것이냐.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한킴벌리에서는 왜 남아서 일 안 하고 가냐 이런 말 안 합니다. 딱 한 번 하죠. 네 업무에 대한 건 네가 잘 커버하기만 하면 돼. 그 얘기 말고는 안 합니다. 어차피 연말에 성과 평가를 통해 가지고 나에 대한 업무 평가를 내릴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연봉이 결정나기 때문에 아주 명쾌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제 이런 칸막이가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리더들도 되게 불편해요. 얘가 자는지, 웹서핑을 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바뀐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바뀐 다음에 아까 저 동영상도 잠깐 나왔지만 거의 대학 도서관 수준입니다. 졸 수도 없고요. 딴 일 한다는 거 지나가면 딱 보면 얘가 뭐 하는지 바로 압니다. 예. 여기 잠깐 나왔었는데 이 2011년 6월부터 7월까지 조사한 겁니다. 2주 동안 알바생 써가지고 전층을 돌아다니면서 빈 좌석을 계속 시간마다 체크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사원 좌석은 반 이상이 비어 있고요. 회의실도 반이 놀고 있었고 임원은 35%밖에 차지하고 않았다는 거죠.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거로 해가지고 탄생한 게 이런 형태의 스마트 워크 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서서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사람 눈 때문에 도저히 안 돼. 그런 사람은 저기 업무 집중 공간이라고 만들었습니다. 학교 독서실처럼 해가지고 칸막이 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저기 들어가라. 근데 처음에 스마트 워크 플레이스를 만든 다음에 제일 먼저 찾던 게 여기입니다.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딱 2년 지난 다음에 여기가 맨 나중에 찹니다. 저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저기는 자리 없네? 그러고 나서 들어가는 데가 여기입니다. 자리가 없으면 저기 들어가지 저기 잘 안 들어갑니다. 뭐 서서 일하는 공간,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뭐 라운지, 여기서 그 뭐 특강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용도를 갖다 아주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탁구도 치고요. 이 탁구는 딱 6시만 되면 벌써 핑퐁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6시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지 컷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저희 회사 대표님이고요. 여기 CHRO가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한 달도 안 됐을 겁니다. 이건 임원회의 하는 거고요. 임원회의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합니다. 스마트워크 센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7개 있고 9개. 이제 예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스마트워크를 도입한 다음부터 회사가 좋아진 건 참 많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사무 공간이 줄었습니다. 6개 반층에서 5개 반층으로 줄었습니다. 강남에서 한 개 층을 줄인다는 건 엄청난 코스트 세이빙이 오는 건 충분히 짐작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회사에 여름이나 겨울에 개인 난방기 하나씩 밑에 깔고 하지 않습니까? 둘 데가 없어요, 둘 데가. 그러니 어떻게 못 쓰는 거죠. 가져와도 둘 데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컵도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텀블러를 다 나눠줬습니다. 5층에. 그리고 나니까 텀블러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이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력을 해와도 나중에 그걸 치워야 되는 나의 쓰레기가 되는데 버리기도 쉽지가 않아요. 쓰레기통이 화장실 앞에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 만들게 되죠. 복사기 한 대. 여러분 여기 이산화탄소 농도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하냐 싶지만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그 사진 잘 보시면요. 곳곳에 식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초록색이 눈에도 편리하고 그 다음에 산소도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업무 환경이 편한 환경에서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뭐 리모칭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4년 됐습니다. 2011년부터 했으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도입 성과도 상당히 좋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소통에 대한 부분은 뭐 예전에 칸막 있으니까 야 부르면 저기서 자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지금은 뭐해? 그냥 바로 앞이니까 바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스마트워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걸 갖다가 수용하고자 하는 사원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갖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조그만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11시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대한제강이라는 곳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스마트워크에 대해서 잠깐 이제 좀 견학 좀 하겠다고 와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갔는데 전화 와가지고 뜬금없이 고맙다는 겁니다. 왜 그랬더니 그 이후로 그 대한제강 내 사무실 잘 꾸몄는데 제가 그때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하드웨어를 갖다가 잘 꾸미는 것보다 하나씩 조그만 거 할 수 있는 만큼만 해가지고
그 실천을 해 나가면서 진화를 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렸더니만 그걸 잘 포인트 삼아가지고 저희도 조금씩 지금 진화해 나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꼭 한번 내려오라고 해운대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어느 정도 방향성이 맞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아마 회사에서 조직의 문화를 갖다가 만들거나 아니면 갖고 나가셔야 될 분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조금씩 변화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가져가면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변화를 가져가야지 보여주기 위해서 한꺼번에 바꾼다. 그거는 잠깐은 먹힐지 모르겠지만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한 킴벌리가 잘하는 거는 조금씩 방향성을 갖고 꾸준하게 나간다는 게 저희 회사의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어제 저녁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찍은 겁니다. 7시 40분에 찍었습니다. 2명 남아 있었고요. 여기도 2명 남아 있습니다. 요 2명. 여기는 지금 불이 켜져 있죠. 7시 40분 현재입니다. 네. 이건 오늘 아침입니다. 임원회의 오늘 아침에 한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회사에 야근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7시 40분, 50분에 찍었는데 한 층에 3명인가 4명 남아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갔거나 뭐 집에 가서 일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저희 회사에 지금 있는 풍경이고 아침 전경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서도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스마트 워크를 갖다 한다는 걸 갖다가 혁신적으로 보시기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직원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나아가는 진화를 갖다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